안녕하세요. 자, 1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문자열을 위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문자열 관련 함수는 실제로 하나의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헤더 파일의 이름은 string.h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C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문자열을 다루고 문자열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함수들을 쓰고 싶다면은 여러분 표준 입출력할 때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사용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 더 인클루드 시킵시다. string.h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string.h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많은 문자열 관련 함수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숙제 드렸죠. 입력받은 문장에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를 재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 기능은 string.h에서 제공하는 string length라는 이 함수가 그 일을 해줍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 문자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열명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자, 배열명, 이 배열에 들어있는 이 문자열, 이 총 몇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냐, 백슬래시를 제외하고를 카운트를 센 다음에 그 값을 반환시켜 줍니다. 어떤 형태로? int 형태로요. 정수값이죠. 손가락 세알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하나, 글자 둘, 글자 셋 이런 식으로. 세알려 보니까 만약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총 6글자죠.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될 겁니다. 자, 문자열의 길이를 재어주는 함수는 string length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tr은 스트링을 줄임말이고 len은 length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string compare라는 녀석을 한번 볼까요? str, string, 그리고 cmp는 비교하다는 의미로 compare 영어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cmp, string compare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괄호 안에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실인수가 들어갈 겁니다. 뭐뭐가 들어가면 비교하고자 하는 문자 1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문자 12개가. 그래서 여기서 비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값이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의 종류는 총 3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문자열 2개가 만약에 똑같은 문자열이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다. 이러면은 그 결과로 0이 반환됩니다. 숫자 0이 반환됩니다. 자, string compare가 일을 하고 나서 0이라는 값을 반환한다면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문자열 2개가 같은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될 겁니다. 만약에 음수 값이 반환된다. 0보다 작은 값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S1의 문자열이 두 번째 있는 S2의 문자열보다 작으면은 음수가 반환됩니다. 반대로 S1이 S2보다 크면은 양수값이 반환이 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예를 들어서 S1이 A,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S2가 A, B, C라고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같은 문자열이죠. 같은 값을 가지는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이도 동일하다 맞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녀석이 동등하다,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의 값이 같다가. 그래서 0이란 값이 반환될 거예요. 언제? 스트링 컴페어를 쓸 때. 만약에 S2 값이 BBC라고 가정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자열 S1에 있는 문자열은 A, B, C죠. 두 번째 문자열 S2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B, B, C입니다. 글자 수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죠.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0이란 값은 아마 반환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떤 값이 반환될까요? 양수값일까요? 음수값일까요? 저는 음수값이 반환될 것 같아요. 왜냐? 자, 봅시다. S1에는 ABC, S2에는 BBC. 자, 첫 번째 비교할 때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이 문자열에서 첫 번째 글자들을 비교를 합니다. 자, A 아스키 코드 값보다 B 아스키 코드 값이 클걸요. 1 더 크지 않나요?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이 A라는 문자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로 시작하는 이 문자열이 A로 시작하는 문자열보다 큰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면 S1보다 S2가 크죠? 그러면 실제로 S1이 S2보다 작으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수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아마 양수값이 반환이 되겠죠. 스트링 컴페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스트링 N 컴페어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N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해 봤는데 실제로 실인수로 넘겨줘야 되는 일종의 정수값입니다. 여기서 N은 이 N개만큼만 문자열 비교를 해라는 뜻이 됩니다. 문자열이 많이 길어요. 두 개의 문자열이 많이 긴데 나는 앞에 10개의 문자열 10개의 문자들만 비교하고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n에 해당되는 값으로 10이라는 값을 주면 됩니다. 뒤에는 같든 다르든 상관이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 10개의 글자만큼만 비교를 하겠다. n개만큼만 비교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string n compare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은 string cat입니다. string cat. 자, 여기서 cat은 concatenation, 합치다는 뜻입니다. 문자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S1 문자열 뒤에 S2 문자를 붙이겠다는 뜻이 됩니다. 두 문자열을 연결하기 위한 함수. S1에 S2를 연결한 후 S1의 주소를 반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두 개의 문자열을 합치고 싶다. 연속적으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게 string concatenation, string ca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ring copy입니다. string str, cpy 있죠. 여기서 cpy는 copy를 줄임말입니다. string copy, 문자열을 복사해라. 특정 문자열을 어느 공간에다 집어넣고 싶을 때, 동일한 복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string copy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S2에 있는 문자열을 실제로 이게 원본이 되겠죠. 원본이 되겠죠. 원본 문자열을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S1에다가 집어넣어라 가 되겠습니다. string copy입니다. 그리고 string n copy가 존재합니다. string n copy는 복사를 하되 n개만큼, 원본에서 n개 문자만큼만 복사를 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S1으로 보내라 가 되겠습니다. 자, 복사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문자열을 붙일 수도 있고 문자열을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A2i가 되겠습니다. A2i는 문자열이지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자, 1, 2, 3, 4 문자 1, 문자 2, 문자 3, 문자 4가 조합이 되어서 문자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백슬래시 제로가 숨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문자열을 실제로 저는 1234 정수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A2i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A2i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A2i 1, 2, 3, 4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 함수가 뭘 반환하냐? 정수값으로 1234가 반환이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런 숫자 값들을 정말로 정수값으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리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꼭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할만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실습 문제 하나 해볼까요? 자, 지금 저는 실제로 문자열을 활용한 실습 문제 2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보자. 우리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 해볼까요? 자,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리고 문자열이 동일한 값, 이 녀석은 여러분 어떤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문자열 비교하는 함수 있었죠? 뭐 있었죠? str compare 있었죠? string compare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같냐 다르냐를 찾아내 보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임의의 문장을 입력받고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가 요구사항입니다. 자, 임의의 문자열. 예를 들어서 제가 키보드로 A, B, C, D를 입력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A, B, C, D라는 이 문자열을 역순으로 D, C, B, A로 출력을 해라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겠네요.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자, 대부 C 띄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친절하게 주석 좀 달아 놓을게요. 자, 문자열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우선 출력을 해야 되니까 또 입력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문자열이 아니고 자, 입 출력을 위한 include가 필요하겠네요. 샵 include stdio.h를 해주고 다음은 뭐가 필요한가요? 실제로 이제 문자열을 다룰 때는 여러분 그냥 버릇처럼 include string.h도 포함시키십시오. 그런데 아마 우리 1번 문제에서는 굳이 string 헤더 파일이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문자열을 다룰 때는 string.h를 포함시킨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프로그램 우리 코드 시작할게요. void main 가로 열고 닫고. 자, 먼저 문자열이 저장될 공간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 자, 문자들로 조합되죠.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배열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이라 할까요? 그냥 줄여서 str이라 부를게요. st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고 조금 여유 있게 한 30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열이 저장될 공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복문을 하나 쓸 거기 때문에 반복문 제어를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i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력 한번 받아볼까요? 자, 우리 친절한 프로그램이 됩시다. 프린트 F 하고 엔터 string이라 합시다. 문자열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주고는 자, scanf 할까요? 아니면은 getS를 쓸까요? 우리 getS 씁시다. 왜냐면 공백 문자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getS 해주고 자, 이 getS 바로 안에 뭐 넣으면 되나요? 문자열이 저장될 공간의 주소, 배열 주소 주면 되겠죠. 배열명은 뭐다? 주소다. 그러면 배열명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getS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열을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는 str이라는 배열에 한 자씩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는 원래 목적인 역순으로 출력하는 걸 해봅시다. 지금 str을 출력하면 제가 입력한 순서대로 그 글자가 하나씩 출력되고 문자열로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역순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문장의 끝을 찾아내야 됩니다. 입력받은 문장의 끝을 찾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열 안에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러면 문장의 끝을 알려주는 백슬래시 제로, 널 문자가 어디에 있는, 어느 인덱스를 가지는 배열 칸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칸 바로 앞부터 해서 하나씩 출력해 나가면, 역순으로 출력해 나가면 어떨까요?
나름 말이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변수 하나만 더 선언할게요. 널 문자가 들어있는,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있는 칸의 인덱스 값을 저장할 공간으로 저는 x라는 값을 하나,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x의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x의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있는 곳을 찾아야겠네. 반복문으로 찾아봅시다. 자, i는 0부터, 왜? 첫 번째 칸부터 하나씩 봐갈 거니까요. 어디까지? 백슬래시 제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반복 작업을 하면서. 자, 그래서 i는 언제까지 돌아가면 될까요? 배열의 끝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열의 끝까지. 자, 이 배열의 끝은 어디죠? 총 30칸으로 만들어졌으니까 30보다 작으면 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i는 1씩 증가되게끔 하고. 자, 반복 작업 뭐라고 했나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배열 칸이 저장하고 있는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냐 아니냐 확인하면 되겠네요. if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배열은 str이란 배열이죠. 그리고 인덱스 i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하겠네요. 요 칸에 들어있는 문자가 널 문자냐? 이게 참이면은 끝을 찾아낸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참이 되면은 우리는 자, 이 i 값을 x에 저장시키겠습니다. 끝을 찾아낸 행동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if가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else가 되겠죠. 그런데 굳이 else에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널이 아니면은 그럼 다음 칸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 일은 너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이 칸이 저장하고 있는 문자가 백슬래시 제로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if 문이 해주고 있네요. 자, 반복문 끝났네요. 자, 배열의 한 칸 한 칸을 확인해 가면서 백슬래시 제로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있는 칸의 인덱스 값은 x에 저장시켰습니다. 자, x까지 찾아냈다. 여기서 하나 더 넣을게요. 그 뒤로 볼 필요가 있나요?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와라 라는 목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더 이상 반복은 진행되지 않고 반복문은 종료되어서 빠져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널 문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역순으로 출력해 갑시다. for 마찬가지로 제어문을 반복문을 쓸게요. i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x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칸에 뭐가? 널 문자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x보다 1 작은 칸에는 x보다 1 작은 인덱스를 가지는 칸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마지막 문자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역순으로 내려오면 되나요? i가 0이 될 때까지. i가 0보다 크냐? 크거나 같으면 참이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라고 합시다. 자, 어느 순간 그리고 i는 1씩 감소하게끔 저는 증감식을 주겠습니다. 자, x보다 작은 것, 1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0이 될 거고 0이 된단 말은 인덱스가 0이란 말은 첫 번째 칸이 되죠. 그리고 이거보다 한 칸 작아지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열 칸이지 않습니까? 자, 음수가 돼버리면 끝내라.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서 나와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반복문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printf 문자 열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c 문자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자는 어디에 들어있냐? 자, str에 i라는 인덱스를 가진 녀석부터 해서 하나씩 i 값이 1씩 줄어들면서 첫 번째 칸까지 내려가면서 출력을 해라. 문자를 출력하니까 %c로 줬습니다. 자, 다 짰습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면 잠시 후 녀석을 아마 저장해야 될 겁니다. 자, 저장을 하되, 자, 이번에는
자라고 이름 주고 저장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니까 자, 문자열을 입력해라는 안내문이 떴네요. 자, 이제 문자열을 입력할게요. A, B, C, D 한 칸 띄우고 E, F, G 합시다. 엔터 쳤습니다. 어떻게 출력되나요? GFE 한 칸 띄우고 DCBA가 출력됐죠. 역순 출력 맞죠? 우리 문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했네요. 어때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수 문제는 꼭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셔야 됩니다. 스트링 컴페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